대인님 질문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인님, 엔도타인은 스스로 흡수되나요? 이마 거상하고 싶은데 현존하는 가장 좋은 기술이 엔도타인인지도 궁금해요. 추가로 무턱이라서 뼈 수술은 무섭고 무턱 필러를 하고 싶은데 보톡스보다 많은 양이 주입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무턱 필러 괜찮은가요? 무턱 필러는 추가 주입이 필요 없는 반영구일까요? 이마 거상하는 거는 현존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엔도타인입니다. 사실은 저는 엔도타인이 지금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30년 정도 되는데 엔도타인 말고 아직도 이제 뭐 실이라든지 또 와이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엔도타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엔도타인이 가장 좋은 이마 거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엔도타인은 이마 거상뿐만 아니라 이 볼 같은 데 당길 때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다른 엔도타인은 거의 이제는 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효과가 너무 빨리 없어진다든지 또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만지면 너무 딱딱하고 뭐 뾰족뾰족한 게 느껴져서 이물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다 시술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는데 이마 엔도타인만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턱에서 뼈 수술이 무섭고 무턱 필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무턱에서 필러 넣을 때요, 여기 나오는데 무턱에서 필러 넣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연부 조직이 턱 끝에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이렇게 깊어요. 이게 보형물인데 보형물을 우리가 넣을 때는 뼈하고 바짝 붙여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필러를 넣을 때는 뼈하고 바짝 안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뼈하고 바짝 붙이려면 주사 바늘도 망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사 놓을 때 주사 바늘 끝에서 필러들이 나가면서 이 동심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동심원을 만들면서 주변의 볼륨을 차지하니까 이 한쪽 끝에 뼈가 있으면은 우리가 시술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뼈 쪽으로 바짝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얕은 층에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은요, 이 턱 끝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마녀턱,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은 턱 끝이 원래는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에 필러를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또 우리가 턱 끝은 근육 조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법 많이 생겨서 오시고, 또 이게 뭐 해결은 어느 정도 되지만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러를 맞으실 때는 꼭 그 깊은 층에 맞아야지 되는데, 그건 사실 이제 의사들이 알아서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냥 너무 얕은 층에 넣어서 저런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 필러는 좋은 방법인데 추가 주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무턱 필러는 적당량을 정확한 위치에다가 넣는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팡하님, 귀연골을 빠개고 측두근막으로 김밥처럼 감싸서 콧대에 올리면 몇 미리 정도 높일 수 있나요? 진피처럼 흡수되거나 퍼지는 게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오른쪽 귀로 코끝을 올리고 콧대는 2mm 넣었는데 약간 염증 증상이 있어서요. 본래 콧대가 충분히 있어서 자가조직으로 2, 3mm 정도 올릴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제 요새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연골을 측두근막으로 싸서 봉투를 만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귀연골은 너무 양이 적고요. 대개는 귀연골보다는 늑연골을 사용하죠. 늑연골을 넣어서 올리는 그런 방법이 외국서도 시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콧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콧대에다가 보형물 대신에 연골을 싸서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요, 굴곡이 생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굴곡이 생기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콧대 자체 피부가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소한 굴곡도 금방 비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따가도 콧대에다가 이물질 넣는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콧대
콧대에다 이물질을 넣을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매끈한 콧대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 주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주사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지가 않고 이렇게 아까처럼 동심원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걸 제거해요. 그 둥글게 이렇게 굴곡이 생긴 게 나중에 제거가 안 돼. 특히 콧대에서는 사소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사소한 굴곡도 다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 증상이 있다고, 염증 증상이 있으면은 제거를 하거나 염증 치료를 확실히 해야죠. 약간의 염증이라도 콧대에선 있어서는 안 되죠. 염증 치료를 확실히 해야죠. 항상 염증 치료라는 거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그게 이제 내과적으로 그냥 항생제 써서 괜찮을 정도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써서 염증의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자가 조직으로 2-3mm 올릴 정도면 사실은 저는 그냥 실리콘 2-3mm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조금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거를 여기저기 이제 했네요. 그래서 네, 이물질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밀도가 높아져서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주름이 안 생겨. 경화 현상, 그러니까 인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딱딱해지는 이 현상 때문에 주름이 없어져요. 또 연부 조직 처짐이 가속해지죠. 더 훨씬 더 빨리 처지죠. 턱끝이나 이런 볼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싶어들 하세요. 그런데 이 이물질 제거의 원칙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이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독성 물질은 아니에요. 또 암세포 같이 정말 절대 다 없어져야 될 그런 조직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 존재해서 그렇게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모양 외에는. 그렇다면 모양을 예쁘게 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이걸 정말 모든 걸 팍팍 다 긁어서 모든 걸 없애겠다, 이런 목표에서는 사실은 모양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까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물질 제거의 원칙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미키 루크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배우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이물질을 실수로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 번 받으시고 결국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물질 중에서 100% 다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 이거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는 하이알루론산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녹일 수가 있어요. 다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하이알루론산 필러가 아닌 경우에 자꾸 이걸 필러를 녹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알루론산이 아닌 필러들은 하이알루로니다제 이 효소에 의해서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주사인지 몰라, 그럴 경우에는 시험적으로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넣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하이알루로니다제에 의해서 우리 몸의 조직의 채널들이 열려서 주변으로 이 이물질이 퍼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필러가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이전 병원에서 그걸 넣은 병원에서 확인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넣어가지고 녹이는 게 확인되고, 아, 이게 녹는 하이알루론산 계열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녹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필러에다가 전반적으로 이 하이알루로니데이즈를 주사할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이물질이 퍼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필러가 이 주사에 의해서 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녹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볼 안쪽에 있는 필러들이에요. 볼 필러라고 그러죠. 볼 필러, 이렇게. 그 볼에는 비교적 큰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는 지방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입 안쪽으로 해서 심부볼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이 볼의 볼륨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 안에 보면은요, 실도 나오고 또 지방과 더불어서 그 정말 개구리알 같이, 지금 사진에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없더라고요. 이게 이 안쪽에는 이게 작은 개구리알 같은, 정말로 개구리알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개구리알 형태로 있는 거야말로 깨끗하게 제거됐다는 증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식세포에 의해서 쌓여진 유가종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형태로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술이에요. 입술에 이제 많이 주사를 놓게 되거든요. 입술 뭐 이렇게 도톰해 보이라고. 지금도 사실 뭐 저희도 필러를 입술에도 놓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여기다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액체 형태의 파라핀, 또 실리콘 이런 건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주름들이 없어져요. 또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사실은 모두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물질을 모두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입술의 두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입술의 두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이면은 사실은 일부 이물질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뭐 수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따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입술에다 맞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입술에다 맞은 이물질이다. 이거는 그렇게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입술을 제거하면은 입술 쪽 안쪽으로 이제 흉터가 생기니까 제가 레지던트 때 어떤 환자분이 서울대병원에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바로 입술에다가 뭐 이 절제를 했는데 감각이 불편하다 뭐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다 수술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입술 축소 이물질 때문에 입술 축소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감각에 대한 걸 불평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입술에 이런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절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턱 끝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턱 끝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의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늦는 선생들이 있고 또 당연히 의사 아니신 그 시술하는 그런 야매 아줌마 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 있죠. 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 우리나라보다 좀 의학 기술이 덜 발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수록 이런 시술들이 더 많이 성행하니까 이렇게 시술 받아서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안 넣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교적 긴 절제 선을 긋고 요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운이 좋아서 개구리알 형태로 조직과 섞이지 않는 필러가 있다면 그냥 짜내면 좋아져요. 그런데 만약 조직하고 섞인 부분이 있다면 유가종 형태로 있다면 절제, 오려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답 한번 하고 갈게요. 모아님,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만 65세인데 눈꺼풀이 너무 처진다고 하셔서 수면 마취하는 김에 얼굴 전신 거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으시 고혈압이 있으신데 혹시 위험할 수 있나요? 65세시면은 제일 하기 좋을 때죠. 그런데 전체 거상 실리프팅 정도면 수면 마취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거상은 수면 마취를 깊게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전신 마취 수준으로 해드려야지 제대로 된 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좀 마취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눈을 한다고 해서 뭐 같이 수면 마취를 하면은 더 좋을 거다. 요거는 사실은 꼭 같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당연히 얼굴 거상은 아주 효과적이고 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좋은 수술이죠. 고혈압 있으시면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 마취과 전문 선생님께서 고혈압 컨트롤하고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꽤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 65세에 고혈압이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적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눈꺼풀 처진다고 해서 수술하는 김에 얼굴 전체 거상이 더 큰 수술이라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